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7일 12월 7일 오후 5시 31분입니다. 약 3시간 전에 세월호 사고 당시 유가족들을 동향 파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기각되었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투신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제가 변호를 맡았던 석동연 전 검사장 한변 공동대표이신 그분의 변론 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제 바로 요 시간이었습니다. 이 투신하기 전에 벗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외투에서는 모든 것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이 자살로 보입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오후 2시 53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심장 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국립경찰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 도착 20여 분 만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이 2014년 5월에서 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은학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들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내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인도를 방문 중에 갑자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를 하라. 동시에 세월호 사찰 혐의도 의혹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수사단을 만들 때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지 말고 육군 기무사 출신 빼고 수사단을 편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기무사가 마치 쿠데타 모의나 한 것처럼 하는 이런 반군 선동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계엄령 개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BS, MBC, SBS, JTBC 이 4대 방송이 앞장서고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해서 마치 대역죄를 일으킨 것처럼 반란을 꾀해놨던 것처럼 해가지고 수백 명을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격가지로 있었던 이 세월호 동향보고 수집이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관련자가 이미 군 관련자는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군 관련자 기무사 이재수 사령관의 부하였던,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중장으로
전역을 해서 민간인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게 바로 이분의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죽으면은 그 시작 원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수사 지시는 헌법과 법률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도 그 위헌 요소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예단을 해가지고 수사 지시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법치 수사의 원칙 위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상권 분립의 원칙도 있는데 대법원만이 어떤 사람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할 수 있지, 대통령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흥분된 의조로 범죄에 이미 확실하다는 식으로 예단을 주었으니까 이 밑에 수사하던 사람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습니까?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 변호인을 맡아서 변호를 잘 했는데, 변론 내용은 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이 투신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석동현 변호사와 통화를 했더니, 석동현 변호사는 바로 오늘 1시 5분에, 그러니까 투신 사망하기 전에 전 1시간 40분 전입니다. 1시 5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재수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인적성,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종시에 이분이 살고 있는데, 부인도 거기 살고 있는데 세종시에 내려가도 되느냐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어떤 낌새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재수 참모장은 기무사라는 특수한 부대를 지휘한 분으로서 아마 명예나 명예심,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줄 것, 이런 관점을 취한 것은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고, 그러나 다분 이분이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전역했으니까 전역한 두 사람, 기무사령관 그리고 부하인 참모장은 영장이 기각됐지만은 부하인 기무사 간부들은 현역으로 있어가지고 이분은 또 국방부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는 구속이 되고 자신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 하는 데 대한 어떤 심적 부담이 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어제 제가 이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한 변론 자료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왜 죄가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은 이런 무리한 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수 전 삼성 장군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위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치의 근본인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여기에 위반되는 점이 많습니다. 또 그런 명령을 내리면은 부하들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의 선동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정권과 언론이 선동을 하면은 가공할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 칼 끝에 놓인 이재수 이런 개인은 아주 무력하게 됩니다.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는 힘이 생기지만은 군복을 벗고 나오면은 자신을 보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런 심리적 부담을 몇 달 동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신문을 받으면서 느꼈던 당혹감, 자존심 상한 거, 이런 것을 또 주변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 특히 부하들이 붙들려가는 마음, 그리고 울분, 이게 무슨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는 울분,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혔을 그 심정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세월호가 4월 16일 2013 4월 16일 침몰되자마자 구조작업에 해군이 투입되고 해군 참모총장이 현장에서 지휘하곤 했습니다. 군병력이 투입되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무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 대한 정보 파악을 해야 되죠. 군병력이 거의 투입되지 않았으면은 기무사가 거기에 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꾸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 사찰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이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용 보면 주로 동향보고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고 하느냐는 동향보고, 그리고 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군에 대한 정보 판단과 건의사항 뭐 이런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의 6월에 있었던 선거를 앞두고 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마치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무사가 한 일이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도청한 것도 아니고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약점 잡은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나는 봅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등 정치적 시류에 영합하여 비록 부분적으로 사소한 임무 범위 일탈은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기무사의 통상적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던 일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범죄시하고 현역 장군들인 피의자의 하급자들을 먼저 구속 기소해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일반 검찰청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었던 피의자에게 당신 부하들이 이미 그 일로 다 구속되었는데 상급자인 당신은 군에서 예편했다고 살겠다는 말인가 하고 몰아붙이는 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변호인의 시각으로는 억지 논리이고 꽤 맞추기식 법 집행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군 역시 해군을 비롯하여 육군, 공군, 해병대까지 정군이 대량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몇 달간 헌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기무사가 이것도 군의 작전이니까 기무사가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 동향보고 대민 정보 파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해군 참모총장이 현장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군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무사가 따라가서 군 임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 유무를 파악을 하고 군의 대민 지원과 관련된 여론과 동향 파악 등 기무사 소관 임무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죄가 되는 방향으로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사고에 비통해하면서 사체 인양을 기다리는 현장 상황과 정서를 기무사 대원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한 것이 사찰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보통 불법한 방법으로 도청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화 감청은 도피 중인 유병헌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고, 그것도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했다는 거니까 그것도 죄가 될 리가 없죠.
재향군인의 뭐 좌파 단체의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한 것도 이 구속영장 청구 사안인데, 그것도 경찰청 사이트 오늘의 집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시위 정보를 부하들이 전달했을 뿐이다. 지시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론 요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벽 삼성 장군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 그런 구실을 갖다 붙이는지 평균적 상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본 변호인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도 되느냐? 장군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야 되느냐? 그동안 세월호 동양보고를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과장 선동하고 드디어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도록 만드는데 관여했던 사람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육사 출신입니다.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뭔지 반성 한번 해보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요. 감사합니다.